경제 흐름과 여러 경제 정책들 또 돈이 되는 정보까지 모아 전해드리는 경제 모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부동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과열 조짐을 잠재우는 공급 물량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이 한국부동산원 7월 둘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네.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면서 지난주 신고가 상승에 이어서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 서울의 아파트는 이 16주 연속 이어지는 동시에 오름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또 매도 희망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인근 단지에도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신고가도 기록을 하고 추세 자체가 좀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대구는 좀 여전히 암흑기잖아요. 네. 이 대구의 매매가 하락률은 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는 세종시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고요.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 하락률만 보더라도 네. 이 대전 광주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되고 이 부산에 비해서도 1.7배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우리 올해 대구 지역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과 서구가 한 4%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네. 다음으로는 남구, 중구, 달서구, 북구는 한 3%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 동구와 수성구는 한 1%대의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3, 4%랑 1%는 좀 차이가 큰 편인 건데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 회복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이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서울은 대구 인구의 4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구의 입주 물량이 서울보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었다면 네.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이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러나 대구는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대구뿐만 아니라 이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 공급이 초과 상태인 것은 과거 서울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서울은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에 달하였고 또 실거주 요건 또한 5년으로 수요를 억제하였죠. 이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공급해도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규제가 느슨한 지방 도시의 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달리 이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미분양이 지방에 있는 게 전국의 80%가 지방에 있는 겁니다. 정말요. 근데 인구는 지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어져 버렸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지역에 맞는 부동산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자 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지요. 이 대표적인 정책이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였고 이 또 투기 가열지구 해제되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사라지고 전매 제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요. 네. 그리고 수요를 촉진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폐지했고 1주택자의 청약 제한과 무순위 청약까지 제도를 완화해 줬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의 풀어주고. 상당 규제를 모두 완화 내지 폐지시켜 주었지만 네. 현재 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수년째 미분양이 가장 많다는 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이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의 규제 완화를 위해 힘써줄까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지방의 권한 이행을 일부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를 이렇게 대폭 완화를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역의 바람과는 달리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해졌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추진합니다. 이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네. 모든 대출에 원리금 납부액을 더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으면 그 한도에까지 대출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신용카드 역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빌려 쓰는 사람이 대출 이용 기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감안합니다. 그래서 이 DSR 산정 시에는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해서 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은 대출 한도를 줄여서 가계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구의 매매 시장은 계속 얼어붙기만 하다 보니까 경매건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올 상반기 부동산의 집합 건물, 토지와 건물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던 21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무려 217% 증가하였고요.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에 은행이나 이 금융권인 채권자 등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를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 부동산 상승기였고 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했었는데 네. 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경매 신청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는 경매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까지는 한 6, 7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네. 또 유찰이 될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구의 아파트 공급 강인과 이 고금리 여파가 연결한 젊은 계층의 직격탄이 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젊은 층이 돈을 임대로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게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부동산 단기 매매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 집합 건물을 사들인 뒤 1년 이내에 대파는 이 단기 매도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요. 네.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하반기였던 21년과 22년에는 1년 미만의 단기 매매가 전국 평균이 8.4%나 되었습니다. 네.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현재 1년 이내 대파는 비율은 대구가 3.6%이고 경북은 4.1%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세 차익을 얻기도 어렵고 매매하는 상당수도 실수요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매수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면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팔려고 하는 수요는 지금보다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현재는 돈이 좀 안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자보다는 네.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매수한다고 봐야겠죠.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 아마 전세 사기 때문에도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에게는 최대 12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과 이 1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이 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도 9월쯤에는 대구시청 상격 청사의 문을 열 예정인데요. 네. 이 법률이나 금융 지원, 주거 문제나 상담 심리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고 하고요. 이 대구센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산, 포항 등 경북의 피해자도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구입 자금 대출 시에는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이 가능하게 지원을 네, 확대합니다. 대출 지원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모아 대구경북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